네, 오후장 브리핑 해드리죠. 오늘도 선물 옵션만 재밌습니다. 뭐 다른 거는 뭐 할 수가 없는 상태고요. 일단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오전장 252.75까지 공격한 다음에 급격하게 254 해죠. 여러분도 오늘 올려놓고 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매매 사이즈 보니까 252.5나 252.84에 오면은 스위칭 한다. 그러고 나서 11시 3분부터 급격하게 254.1까지 올려놨어요. 이게 대반등 에너지로는 오늘이 제일 컸어요. 그리고 254 할 때는 오히려 매도 스위칭 하라. 그거 청산하라고 지금 방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요. 저 253.35에서는 쉬셔도 좋아요. 근데 매수 스위칭 감각입니다. 오히려 오전장보다 안 뺄 수 있어요. 이유는 상해 증시도 그렇게 크게 빠지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이제 3천억까지 매수했던 선물 에너지가 지금 460억이에요.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상위 종목 한번 에너지랑 그 다음에 이럴 때 종합적으로 우리가 공부한 대로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면요. 하방 공격 에너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 마이너스 650원, SK하이닉스 마이너스 400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3분봉 에너지 한번 봐봐요.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분봉에 3분봉. 그러면 선물 저점의 위치랑 현재 위치랑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1시가 저점이었죠. 그때가 43,000원이에요. 43,000원. 지금도 43,100원이에요. 근데 선물 위치는 아까보다 0.7이 높아요. SK하이닉스도 비교해봐요. SK하이닉스도. SK하이닉스 저점이 어때요? 11시에 73,800원이에요. 오늘은 SK하이닉스 위치랑 뭐라 그럴까요? 선물의 위치가 뭔가 하방에서는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아침에 저점이 선물 252.75를 붕괴하려면 삼성전자 여기서 마이너스 1,000원 만들고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돌리고요. 한 1,000억 매도요, 선물. 그 다음에 이 SK하이닉스 이 오늘은 좀 많이 23,500원에서 24,000단에서는 아주 강하게 관리하는 것 같아요. 얘가 장대 음봉 맞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전략은 여기서는 또 매수 스위칭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250도 따르는 거 또 평전 조절하시면 끊었다 다시 편입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장 끝날 때까지 이제는 255 돌파하지 않는 한 그냥 쉬세요. 선물은 쉬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옵션 풋 청산했어요. 그러면 237.5짜리 0.75 그리고 콜은 아까 0.90 데드 잡고 262.5 얘가 장 끝날 때까지 얼마만큼 누가 이기나 콜이 이기려면 254와 4.5 그러면 1.1에서 1.2 사이에서 청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풋은 0.75 당연히 깼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버나이트 전략은 240 행사 가격 푹 갖고 오버나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요게 장 끝날 때까지의 선물 옵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물에서 1,000억 매도했고요. 선물은 500억.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동량 보면 900억. 그래서 합치면 아까는 3,000억 갈 때는 선물 매수가 많았는데 지금은 매수가 줄어들고 그럼 미결제도 줄었죠. 그러면서
두 개 합친 현물 비차익 매도가 선물 매수보다 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결제 확정 아까 4,700개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35만 5천 개는 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5천 개 늘렸다가 어떤 게 마이너스 5천 개 됐다 왔다 갔다 늘렸다 줄였다 하는 매매만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오늘 종목들 보시면 우리가 나노메딕스 아침에 팔아드린 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고점에서 급락을 해요. 그러면 한 번에 팔아먹지 않아요, 얘네들. 아까 11,500원까지 갔다가 오늘 흔든 가격이 9,550원입니다. 앞으로 얘가 9,500원을 깨요. 전번에 저점까지는 안 갈 겁니다. 전번에 이제 요번에 5,000원에서 순식간에 11,500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21선을 한번 눌러봐요. 121선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얘가 만약에 7,000원과 8,000원 단을 앞으로 한 달 안에 조정 눌림목 다시 줘요. 그럼 또 들어가겠습니다. 유니언 머티리얼 같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해요. 그리고 이거 판 거는 오늘 뭐 다른 세상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뭐 큐렉소로 가시든 KT 썸만으로 가시든 뭐 쇼박스를 가시든 P&E 풍년으로 가시든 아니면 뭐 서부 T&D로 가시든 아직까지 으쌰가 안 나온 걸로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시장 급락한 거에 비해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얘네들 관리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파생 변동성의 상단 하단이 끝난 것 같습니다. 상단 254.6, 하단 252.75. 그리고 장 끝날 때까지 254를 다시 구경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캐퍼들은 요번에 매수 스위칭 한 거는 이제 손절 데드라인은 얼마예요? 253.3입니다. 3개요. 그러면 다시 또 252.70, 50 사이 오면 다시 또 끼워 넣는 거예요. 다시 사요. 그런 매매 없이 254 넘어가면 이제 오버나잇 전략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2시 45분에 체크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시간만, 오늘은 어저께 시간 관계상 얘기 못했던 거를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9월 말까지 이 미국 시장 급락 속의 디커플링 에너지, 이걸 항상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급락합니다. 제가 두 가지 라인을 잡고 있어요. 6월 3일 저점, 그럼 아직도 7% 더 하락해야 돼요. 인덱스로요. 저 때가 7290이니까 아직 7800이니까 한 500에서 600포인트 더 하락해야 돼요. 아, 그럼 우리 더 급락하는, 아니에요. 우리는 개별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면 1500 수준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파생 뭐랄까요, 신용 레버리지 건 사람도 많이 털렸어요. 그리고 재밌는 현상은 요번에 1900 깨면 우리 개미 군단의 힘이 이제 됐어 하고 주식 안 하시는 분들 왕창 들어옵니다. 제가 장담컨대. 그리고 요번에 1900 깨면 정부에서 비상대책으로 공매도 금지시키면서 자본 안정화 대책 발표합니다. 부동산에서 주식 오라, 오히려 그런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1900 아래에서는 겁내지 마세요. 대신 2000선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불확실성이 다 제거돼야 돼요. 홍콩 불확실성. 9월 1일 날 진짜 관세 10% 매겨. 그리고 9월 12일 날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 보는 거예요. 금리 인하. 얘네들 그거 보는 거예요. 또 9월 18일 날 연준위에서 연속 금리 인하 하는지 보는 거예요. 10월 1일 날 정부 셧다운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10월 중순 되면 이제 10월 5일에서 7일에 이제 삼성전자 3, 4분기 실적하면서 3, 4분기 실적 시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0월 말 브렉시트. 이때까지는 미국 시장은 가랑비 업적도 흘러내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정점은 요 9월 1일 10% 관세 매길 때 환율이 얼마 되나 요거 갖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설명해 드렸듯이 오늘은 52.75로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뭐 질문하신 거 영국은 아작 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만의 리그 같아요. 우리가 더 아작 나려면 홍콩 사태를 이용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시장 아작은요. 1달러당 7.5 돌파할 때 아작 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8, 9월 달, 그러니까 9월 1일 날 얘네들 10% 관세 매겨도 뭐 7.1에서 7.2 사이에서 얘네들 막을 것 같아요. 7.5 돌파할 때 우리는 아작나요. 그러면 그 9월에서 10월 달까지는 이 7.5를 돌파시키는 에너지는 홍콩을 인민군대로 점령하는 그런 사태가 나오든지 이런 상황을 봐야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보듯이 7% 에너지가 아니라요. 20% 에너지 나올 때요. 저기 작년 연말 12월 24일 인덱스로 20% 이때가 아작납니다. 근데 그거는 10월 달에 보자고요. 10월 달. 그 브렉시트 지나고요. 이제 브렉시트 재료는 이미 시장은 10월 말 브렉시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운드와 아작나고 대신 유로와 강세로 돌았을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영국이나 이런 거보다 홍콩 기초자산 박살나는지 그 다음에 중국 위에나 이걸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 마디가 7월 23일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7월 23일이 선물은 중간 고점이고요. 277이요. 8월 1일 날이 고점이에요. 7월 1일 날이 281. 그때 삼성전자 SK 주장창 샀던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파는 시점은 31일부터 파란색입니다. 이때가 미결제 잔고가 28만 개예요. 지금 그러면서 현물이 퍼렇게 나오는 게 제일 집중적인 게 8월 2일부터 6일이에요. 3,900억 때리고 3,100억 때리고 8월 6일 날이 최고죠. 6천억. 그런데 옆을 가보세요. 연기금이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1조 5천억. 요번에 1900개죠. 연기금 한 1, 2조 또 쏩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부 사정으로 판단하십시오. 크게 안 빠져요. 우리는. 여기서 박살 나려면 1800 진짜 초반까지 가려면 제가 얘기하는 그러니까 오히려 1달러당 7.5 바로 넘어가면서 이 1250이 아니라 1300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3년짜리 국고채 집중 매도 전략이 나와야 돼요. 우리 3년짜리 국고채 집중 매도 전략. 그러면 우리 못 막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비차익도 보세요. 제가 파란 색깔로 7월 23일만 굵게 해놨습니다. 이때까지 계속 비차익도 외국 매수해요. 얘도 30일부터 29, 30부터 매도해요.
그리고 선물 보면 확실하게 합니다. 23일날 이 275, 77 이때 5천억 들어왔어요. 제가 요거 B파동인 다음에 C파동 급락 있습니다 했는데 생각보다 2.5 더 가서 그때 매수 스위치가 했던 바로 매도했던 때입니다. 그죠? 이때 기억나시죠? 5천억 들어온 거 이거 275에서 끝날 줄 알았더니 더 튀네요. 그런데 C파동입니다. 겁내지 마시고 스위칭 했다 다시 때리십시오 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7월 24일부터 보세요. 이게 이제 미결제가 28만 개에서 35만 개 커졌을 때 선물 매도 이 에너지입니다. 24일 5,100억, 4,300억, 2,100억 중간에 매수도 들어오지만 트렌드로 매도입니다. 그리고 8월 6일 날이 이제 변화. 이때가 저점이 250.9 그리고 256까지 줬다가 지금 현재 선물은 에너지가 솔직히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파란 색깔 언제예요? 31일부터 파란 색깔이잖아요. 얘가 빨간 색깔로 바뀌는 타이밍. 전 요게 나올 것 같아요. 파란 색깔로 바뀌는 타임. 파란 색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란 색깔이 빨간 색깔로 바뀌는 때. 지금 미결제 이제 그 매도로 늘린 거 청산하면서 그래서 지금 고민은 미결제가 안 줄 수도 있어요. 매도한 거를 청산하면서 신규 매수 미결제 들어오면 미결제가 안 줄어요. 마이너스 되는 거 플러스로 바로 만들어 버리니까 우리가 스위칭 하듯이요. 하나 매도를 매수로 바꿀 땐 두 개 들어가잖아요. 하나 청산되고 신규 하나 매수되게. 그럼 미결제 안 줄어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구조가 안 빠지는 구조예요. 290대에 위치하고 정반대예요. 지금 모든 재료는 공포죠. 여러분들 4월 달에 290대 그때도 미결제 34만 개고 그때 삼성 SK하이닉스 제가 폭탄 대조한다고 그랬죠. 그때 종합주가지수 2250이고 이상 더 좋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근데 폭락한다고 그랬죠. 시스템 구조가. 지금 정반대입니다. 지금 정반대예요. 공포인데 이제 삼성전자 풀리면서 삼성전자 매수로 되게끔 돼 있어요. 저 파란 색깔이. 그거를 어떻게 이용하나 이거를 보겠습니다. 그거 마디를 8월 15일 우리 정부 정책의 일본을 어떻게 대하나 9월 1일 또 만기일 이렇게 정하면서 대응하겠고요. 그 다음에 애플은 계속 하락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연결고리에 LG노텍이나 LG디스플레이는 계속 더 하락하는데 저는 LG디스플레이는 12,000원 단에서는 강하게 지지할 것 같아요. 제가 LG디스플레이 역발상 15,000원부터 붕괴할 때마다 1,000원씩 떨어질 때마다 한 20-30%씩 나눠서 사라. 12,000원 오면 다 사놔라. 전에 한번 브리핑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요번에 170불에서 막아내는지 140불까지 빠지는지는 이제 반독점법. 애플이 민주당 계열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애플, 아마존, 독점법 그러니까 9월 12일과 13일 날 3차 민주당 대선 후보 하는 발표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9월 12일, 13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추석 연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때 애플 주가가 얼마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삼바 오늘 50%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 되면 저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언제 카드를 쓰냐. 첫 번째. 이게 왜 뚱딴지 같은 얘기냐. 박근혜 대통령 사면 시켜보세요. 한나라당 박살납니다. 반으로 쪼개버려요. 이것도 하나의 정치 전략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갖다리 예를 들어서 9월 중순까지 그러면 이재용 옛날 적폐의 모든 법안이 끝나야 돼요. 판결이. 그래서 지금 청문회 끝나고 9월 달에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교통정리되냐, 그리고 내년 총선 때 일본 문제를 어떻게 사용하냐, 그 다음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제를 어떻게 사용하냐, 이거를 보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가는 이러한 정치적인 에너지를 몰라서는 판단이 안 됩니다. 만약에 1800 시나리오 이재용 부회장 구속됩니다. 그럴 때 저는 헤지펀드들이 삼성전자 더 때려버립니다. 그럼 삼바 요번에 형성됐던 저점 깨서 20만원까지 빠집니다. 그게 1800 시나리오. 그러니까 오히려 뭐 노딜 브렉시트니 이런 거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삼바 이거를 어떻게 결론을 내나. 지금 일본 문제는 노재팬에서 노아베로 바뀌면서 약간 우리 대통령께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독도 훈련 연기한다 등등 뭔가 조금 바람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성장과 안전자산이에요. 엔화가 제가 105엔까지 빠집니다. 안전자산 선호현상. 금 지금 1500, 1달러당 1500불까지 급등했어요. 1온스당. 근데 성장률은 계속 나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대 각오하셔야 됩니다. 그래 지금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강한데,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구리하고 금을 한번 보세요. 구리는 지금 계속 하락입니다. 금은 급등해요. 그럴 때 저는 단순하게 에너지로 최고점과 최저점을 사등분 했을 때 중심값을 금은 뚫었어요. 저기 1899불, 1030불, 1466이 딱 반인데 지금 뚫었어요. 먹을 거 별로 없구나. 솔직히 이런 거를 봅니다. 1500불에서는. 구리는 보세요. 이게 성장률하고 잠겨 있는 거거든요. 11,400, 1148에서 4,300까지. 이게 2016년도입니다. 이때 1800이에요. 이때 1800이었습니다. 딱 반에서 꺾였어요. 7200인데 여기까지 갔다가 2018년도에요. 2018년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성장과 관련된 종목, 요때 보세요. 이때 2600입니다. 그리고 올라간 거에 지금 반 정도까지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장이 되려면 구리가 돌아가야 돼요. 금이 꺾이고요. 이걸 단순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풍산 갖고 볼래요. 풍산 21,000원에서 최하 경우 17,000~18,000원까지 동그랗게 걸었고 20,000원에서 21,000원에 막아내면 이제 장은 이미 바닥 찍고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얘가 한 번 더 빠지면 우리 최하 경우 경험하는 거예요. 반대로 옛날엔 풍산과 고려아연이 같이 움직였는데 고려아연은 금보유, 얘하고 다르죠. 전에 55만원, 35만원, 중심값 45만원. 안 빠졌어요, 얘는. 금 때문에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경기 철강의 포스코 보세요. 2015년도, 16년도 15만, 16만원. 그거 거기서부터 40만원까지 급등했거든요. 지금 20만원을 깨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이 시장은 풍산, 포스코, LG와 이러한 중국 경기 민감주 갖고 계속 체크하면서 아까 얘기한 성장, 구리하고 금을 계속 추적을 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가 50불 깨면 우리 이거 시장 심각하게 가요. 그런데 이 50불 깨면 셰일가스도 일신석재는 3,000원 넘었나요? 3,000원 넘었으면 파세요. 저는 요번에 북방주에 일신석재는 안 했는데 3,000원 넘어가면 3,000원과 3,500원 영역은 매도입니다. 2,000원과 2,200원은 매수고요. 요번에 북방주는 현대 엘리베이터하고 아난티 해드렸는데 일신석재 하신 분은 그냥 오늘 3,000원 넘어갔으면 매도해요. 지금 50불은 깨면 안 됩니다. 근데 50불 안 깰 것 같아요. 왜? 아람코 때문에요. 아람코가 내년도에 상장을 하려고 그럽니다.
50불 깨면 이게 이제 사우디, 이란, 셰일가스 실질적으로 미국도 유가가 급락하면 자기네 국익한테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우디 아람코 기업 공개하려면 유가가 박살날 때 하겠습니까? 그럼 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 호르무즈에요 노이즈 보이지 않게 사우디 아람코 기업 공개에서 사우디 재원을 확보해 주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가동하나?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연결된 건설주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누구 기업 공시하냐면 대림산업 공개한 겁니다. 그리고 아람코가 우리나라 대주주 기업 갖고 있는 거 뭔지 아십니까? S-오일입니다. 현대오일뱅크입니다. 현대오일뱅크를 아람코한테 20% 팔았을 겁니다. 현대 그룹이 돈 필요해 갖고요. 대우조선해양 합병하려고 그랬는지. 요것도 우리가 계속 연결고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때 이거 발표할 때가 1월이었거든요. 이때 우선주 장난했어요. 2019년도 1월 달에 35,000원에서 단기 급등해놓고 쌍바닥 주고 35,000원짜리를 얼마? 48,000원까지 갔다 지금 다시 원위치 하려고 그래요. 요새 건설주 다 박살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람코 상장, S-오일하고 대림산업 우선주하고 대림산업 이게 모멘텀이 될 겁니다. 그리고 홍콩 리스크는 제가 홍콩 차이나 HG 펀드 이거는 이 7,500이나 8,000 갈 때 부러져요. 전에 만 개에서는 부러지지는 않아요. 경계심만 증폭시킬 거죠. 요번에 저점이 9,700이거든요. 요번에 오늘 현재 9,900입니다. 얘도 이제 뭐 한 10월 말까지 확인해 볼래요. 그래서 이게 부러지는 단가입니다. 원달러 1250원 돌파하는 거. N은 7.25 위안. N은 105엔 붕괴. 그렇다고 해서 100엔까지 바로 가진 않아요. 105엔 붕괴했다 해서 한 102.5에서 105 사이에서 왔다 갔다만 할 뿐이죠. 그래서 요게 추가적인 마디라고 봅니다. 이거는 8월 달보다는 뭐 MSCI 중국 갖고도 요거는 뚫지 않을 것 같아요. 홍콩 군대 아니면 3천억 불 10% 매길 때 요걸 뚫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9월 1일입니다. 그리고 요새 국채는 돌았어요. 우리 국고채도 돌았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료도 이 우리나라 박살내려면 이제 국고채 매도 세력 이거를 이제 중국 세력이나 일본 걔들이 헤지펀드 쿠션 돌아갖고 샀어요. 우리 한국 죽일 때는 이제 국고채 이거를 2.0까지 올려버리면 박살납니다. 제2의 IMF 돼요. 그럼 이게 순식간에 그거를 이 브렉시트 할 때 또 장난치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거는 9월 만기 때에서 10월 말 사이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변수들 보면요. 지금 노이즈 무지 많아요. 또 하나 저는 이 농산물이 올라갈 것 같아요. 미중 간에. 그래서 사료주들 그러니까 대두 가격하고 옥수수 가격 보시면 이제 중국을 공격할 때 이제 금융시장이 개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얘기해서 그 나라를 박살내려면요. 금융시장을 통해서 박살을 낼 수가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무역이나 관세 갖고는 중국 껐떡도 안 해요. 상처만 입죠. 가장 치명적인 게 금융 갖고 박살내는데 뭐 개방을 본토 다 안 해놨으니까 홍콩 갖고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농수산물 가격 급등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럼 위엔화는 약세되는데 자기네들이 사야 되는 중국 국민의 그 10매덕짜리 인구들이 먹는 먹거리 가격이 올라가 봐요. 쟤네들 난리 나요. 홍콩 사태 저리 가라요. 그러니까 대두, 옥수수 공격 하나 보시죠.
여기에 연관된 종목은 갖다 해서 사료값 올라가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고리로 시장을 고민해 봅니다. 그래서 이 격자 모델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꼭 관리 들어가요. 요번 파동에서 삼성전자 42,500원 깰 것 같지 않고요. SK하이닉스 7만원 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10월 달에 실적이 쇼크 나와야 공격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보는 감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지금 펀더멘탈하게 모든 팩트 보면 공포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벌써 8월 달에 이미 디자인이 된 거예요. 지금 이 하락은 8월 초 7월 23일에 이미 디자인 된 거라고요. 추가적인 하락 여부는 이제 10월달 3, 4분기 실적 보고 하자고요. 그래서 선물 차트 보시면요. 1번 보셔보세요. 제가 8월 이후부터 A, B, C 260을 지지하는지 붕괴하는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번에 이거를 붕괴 10포인트를 뺐다고요. 그럼 요 안에서만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255를 기준으로 그냥 4등분해서 요거 한 달 내지 2달 동안 왔다 갔다 그리고 260 돌파해야 추세 전환.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사이에 종목은 그냥 게릴라예요, 게릴라. 그리고 급등한 거 따라가지 마. 으쌰 나오는 순간 때려. 그리고 오늘 파세코는 때리지 마세요. 오늘 거래 실리는 게 나아요. 윗꼬리 달리고. 그리고 40도 각도 40도 나올 때 그때나 때리십시오. 일신석재 2,800원이네요. 이거는 3,000원만 넘어가면 때리는 종목입니다. 이거 3,000원 아까 넘었었네요. 놓치셨네요. 2,800원에서는 때리지 마세요. 또 다시 으쌰 흔들었다 3,000원은 반드시 넘길 테니까. 왜? 저 트럼프가 북한 카드 쓰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전후에서는 만나는 일정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노이즈 주기 위해서 북한을 또 카오스 전략으로 만나자 해서 중국 흔들기 또 들어갈 겁니다. 그때 또 북방주나 이때 또 금강산관광 재개한다면 또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신석재는 3,500원을 그때 돌파하겠죠. 그거는 10월 달에 이제 카드를 써야 가능하죠. 노벨 평화상 카드. 그러니까 그거는 9월 달에 민주당 쪽의 에너지가 상당히 크다 했을 때 판단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장은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터는 10월 중에 저 한전부지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8만원 아래에선 대응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는 그냥 코스닥 업종지수 갖고 보시면 돼요. 바닥 찍은 것 같아요. 그리고 600과 650까지는 자율적으로 한번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0대 레버리지는 파십시오. 단기 파동 무시하시고요. 그러니까 코스닥 업종지수는 650 저는 반드시 넘습니다. 이거는 여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게 없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얘는 셀트리온 SK가 한 20% 되면 이것도 변동성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요번에 540에서 바닥 찍었습니다. 600을 갖고 50 밑에 650 그러면 625부터 650에서 반을 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안 갑니다. 700 바로 안 가요. 눌렀다 갑니다. 그건 10월 달에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타이밍은요. 요게 625에서 650 왔을 때 반에서 70% 판다. 600 아래에서는 그냥 흘러보낸다. 이렇게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선물 옵션 공부하시고
그 잔파동이라도 하세요. 오늘은 풋옵션 갖고 70% 수익 내신 분이 제일 잘한 거예요. 이제는 풋 잘못하면 이제 프리미엄 다 깎아 먹습니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나요. 그러니까 풋은 마감 때 들어가든지, 이제는 전 하단 공격 끝났다고 봅니다. 오늘 대신 254 안 올릴 수도 있어요. 지겹게 그냥 253.3에서 254 사이에서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0.75 237.5짜리, 그 다음에 0.90 뭐 양날개 표시고요. 마감 때 이건 조절해 드릴게요. 그 선물 게임은 끝났습니다. 오늘 장 끝날 때 254.5 돌파하지 않는 한 매수한 거 청산하고 그때 다시 때리는 거 안 해요. 오늘은 요렇게 조절하겠습니다. 네, 8시에 강의 때 뵙죠.